증시 대담입니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와 긴축 장기화 이 두 가지 고민거리가 시장 변동성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차트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 뉴스가 얼마나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겠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거를 제가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소련의 붕괴도 있고요. 9.12 테러,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뉴스와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게 바로 최근에 어떤 이스라엘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긴축 장기화로 인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더 매파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좀 떨리는 심정, 약간 리스크 오프,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자극시키는 뉴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3일 기준으로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박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 때마다 주식을 샀으면 좀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그런 이벤트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정도의 이벤트보다 더 높은 불확실성이라고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측정된 데이터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좀 더 특히 유가가 상승할 리스크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역 지금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대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일각에서 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대응이 좀 주 초반 아니면 주중에 발생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고 WTI 기준으로 $90 내지는 $100까지 내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주요 지표로는 바로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 환율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원달러 환율, 빨간색으로는 이제 유가를 넣어놨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른쪽만 놓고 보시면 둘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 NDF 원달러 환율도 1,388원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2022년 1,400원을 넘었던 수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워닝 사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유가의 상승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집니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쌓이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는 건 또 기업들의 마진이 악화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1분기 넘어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간밤의 소비 지표도 휘발유 쪽에 상승 리스크가 작용을 했습니다. 즉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 미국의 모멘텀을 받는 업종은 좀 샀지만 최근에는 환율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전일 2,700이 붕괴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하루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유가는 좀 잠잠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소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good is bad.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쁘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쓰리고라고 하죠.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자극이 되고 있는데 2,600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또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3천을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얘기도 있었죠.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2, 3주 만에 또 순식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는 특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지난 주말간에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네. 전쟁 위기, 말 그대로 전쟁 위기였잖아요. 근데 뭐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시장은 잘 극복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의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앞으로 금리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경로들은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들쭉날쭉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금리 인하 기조가 뒤로 밀렸다라는 점,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업종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업종을 먼저 투자해야 될지를 아마 이제 조금 계속 전략들을 아마 수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조절하는 과정들이 결국 투자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어제를 전후로 해서 또는 이제 이번 달을 전후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될 거고 어제 환율 쪽에서 높은 환율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자동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계속적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간밤에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들이 조금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조금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예상됐었던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9조 원, 우리나라 돈은 9조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이제 오랜만에 애플의 출하량 감소와 더불어지면서 이제 1위 탈환했다라는 기사가 좀 근원적인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인원 감축이라던가 말씀드렸던 애플의 출하량 감소, 중국에서의 보조 때문에 애플이 조금 계속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는 이제 진짜로 종목 선택이나 이제 그 섹터 압축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금 힘을 확실히 잃어가는 양상들이고 2차 전지도 테슬라 영향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에만 좀 집중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기타 몇몇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계속 대전제로 염두에 될 것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함수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올해 계속 우상향하는 업종들 뭐 장기적으로 5배, 10배 나는 종목들을 보면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나올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만약에 확실히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기회를 가지셔도 저도 포트폴리오 교체에 좀 기회를 삼으셨으면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여 변수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좀 경기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구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 기준으로 5에서 뭐 심한 경우 10%까지 가긴 하지만 강세장에서 5% 조정도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2,600 중반이면은 5% 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게 되면 뭘 살지에 대한 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여러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좀 다시 하나하나 풀어보면 환율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제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 반도체 당연히 이 환율 수혜주로서의 소위 말하는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거다. 환율이 지금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워낙 미국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미국발 수출이 좋게 되면 이런 기업들 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긴 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 수준이랑 사실 좀 비슷한 비슷해지죠.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때보다 사실 대외 환경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환율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공급망 재편 이후에 우리가 균형 환율을 예전에는 한 1,250원에서 70원 정도 봤지만 1,300원대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가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이제 나중 문제일 건데 환율이 사실 주식보다 맞추기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1,400원 이상은 대부분 다 일단은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으로 같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매수해온 그런 규모나 양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는 하락 나왔지만 네. 18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너무 환율 일시적으로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5월 달에 있을 이제 또 2차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지난주 총선 이후에 사실 많이들 조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겁을 내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수 기준으로 보면 별일 없었거든요. 뭐 그렇죠. 네, 다 올라오고 네. 관련된 뭐 밸류업 엄청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했지만 네. 어제 시장을 받쳤던 한 축이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특히나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지배대 한 해를 계속 이어져가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여름 정도, 추석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져가는 키워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오늘 뭐 하락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환율이 1,400원 넘어가게 되면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개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기도 하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자재에 따르는 투자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유가도 유가지만 뭐 구리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뭐 방산주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는 리스크를 주식 내에서 또 해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한 건지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유가 올라가면 정유주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예전엔 올랐는데 좋았는데. 이런 사실 좀 올드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SO일 주가 흐름만 봐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구리와 맞아요. 관련인데 사실 구리가 옛날처럼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구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좋아진다. 봤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네. 판단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구리 이슈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와 계속 연관돼서 AI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련 종목 대표적으로 LS라던가 풍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풍산은 방산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방산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구리 LS 같은 경우에는 니코동 재련이 그렇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선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실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좀 약간 테마적으로 대표적으로 히토리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뭔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좀 그런 국면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기름 가격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정유주가 올라가는 해도 그런 구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구리 관련주 올라가는 거랑 좀 결을 좀 달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네. 구리 관련 주식들, 전선 주식들은 저는 아직도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리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머징 특히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부분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또 이제 AI라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국 내 전력기기가 이제 신규나 교체 수요에 따르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모멘텀이 구리 가격 관련주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약간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요? 2차 전지 ETF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관찰되다 보니까
물론 간밤에 또 테슬라가 감원 이슈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만 2차 전지는 뭐 미리 하락을 했다. 이제 네.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지만 네. 일시적으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3월 달에 살짝 반등한 정도로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인데 작년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죠. 반대죠. 네,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런 경향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주도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살아나려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불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다음 우리가 2차 전지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겠죠. 예, 이쪽에서 사실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기존에 작년에 강했던 전통적으로 강했던 3원계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어느 정도 가격 멜트가 생긴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의 양상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섹터 다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저도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예.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쉬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올지 만약에 그때 가서 2차 전지 섹터로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삼성 SDI나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전고체 쪽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바뀌는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예전에 뭐 양극재 중심으로 갔다면 네. 다시 온다면 뭐 전고체라는 어떤 하나의 뭐 테마로 네. 뭐 이렇게 부각될 수 있고 지금 반도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도주에서는 사실 이 주도주가 부러진다는 건 시장이 부러지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잘 안 될 수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를 좀 중심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좀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또 선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처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금도 하루- 좀 네, 나와줬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빠졌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들도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증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 심리 지표로는 사실 좀 이제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 선물도 흐름이 좋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섹터로만 본다라고 하면 HBM 관련 주식들이 좀 쉬어가고 레거시 예.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 이슈로 다시 HBM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빠르게 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개별주들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할 거라고 봅니다. 개별주? 예. 그 안에서 매매들을 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예.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너무 소외주들 막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수량을 많이 살 수 있는 저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보다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랐던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우상향이라는 거는 분명히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일 그러겠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행이나 카지노 쪽이 될 겁니다. 아, 네. 네. 그쪽에서 좀 매매를 하신다던가 어제 상대적으로 조금 끝까지 강한 모습 못 보여줬던 화장품 섹터들 화장품. 네, 그런 쪽도 좀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방산 이슈는 올 6월 달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비공 수출권이 또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나 좀 테마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에 좀 약간 제가 주도 섹터 외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방산이나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여행 종목 이런 쪽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지금 워낙에 심리가 안 좋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 그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시고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겼다, 좀 투매가 나온다 그럴 때 정도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좀 많은 하락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좀 방어 역할을 네. 해주면서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방산까지 좀 챙겨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